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3시 12분이고요. 연구소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권 세미나 만드느라요. 제가 이제 요 영상을 가볍게 좀 찍어 드릴 텐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스톤브릿지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물량들이 흘러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안 좋은 이슈를 좀 이끌어냈죠.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코로나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반드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스톤브릿지의 물량은 145만 주입니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50만 주의 수급은 전부 다 매도가 됐고요.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자, 해소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3개월과 6개월로 쪼개서 이제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악성 매물은 일단은 종료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 종목은요, 어떤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상장 당시에는 2.2조 원에 대한 시가총액을 유지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한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룰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업부별로 세 가지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1번에 바이오 사업부,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배터리 사업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좀 흔히 말씀드리던 플라스틱 재활용 쪽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배제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로나 때 위생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조됐을 때 성수기를 맞았던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진행을 할 때 이제 악성 모양 끝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에도 봤더니 자 2% 정도의 마감이 끝났는데 요 부분은 사실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이 연말을 넘어가고자 하는 일정 부분에 펀드 해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때 앞으로의 전략은 과거의 행태를 보면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제 설명 좀 해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 가장 큰 수익을 올려서 은퇴를 했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IPO와 신규 상장주는 제가 20조 가량을 운영했었는데 그 부분은 항상 기계의 흐름을 좀 중요시 여기자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렸습니다. 자, 10만 원의 이제 시간 상장되기 전에 10만 원의 따상상 요 프리미엄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는 제가 규칙을 좀 설명해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10만 원대에서 과거에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쵸? 자, 이럴 때 10만 원대에 위치한 종목들은 3거래일 내에 5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상을 찍어드렸고 그거 오늘 같이 볼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요. 자,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법칙과 1만 원 이하에 대한 법칙도 있나요? 있죠. 자, 봅시다. 이 종목은 6천 원의 따상상. 그죠?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상장되기 전에 공모가 최상단이 6천 원이었다는 거죠. 3거래일 동안의 규칙은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다 규정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DS 단석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냐라고 해서 좀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올 물량은 웬만큼 해소했다는 건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쵸. 좋다 더 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필드에서 어떤 운용을 했던 어떤 이 펀드 매니저 출신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이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얘가 지금 거래소에 편입돼 있죠. 2조 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6조 원 내외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거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차익이 규정이 있다고 했죠. 5배에 대한 법칙. 프로그램이 팔고 그리고 뭐가 나온다고 했죠?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그러면 더 급등하는 구간대에서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했더니 기계가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반대로 해서 요 정도쯤 됐으면 차익이 나오겠지. 그죠? 더 급등시키고. 네. 더 오를 거야? 차익. 그쵸? 많이 빠졌는데 사볼까? 급락. 반대로 이어지는 거. 이게 아마 이 룰을 이해 못하고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사업부를 하나 비교할 텐데, 자,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사업부를 한번 볼게요. 자, 시총에 대한 부분 먼저 볼 건데, 자, 앞뒤 없이 설명해줘도 알짜로만 제가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1조 6,900억이니 러프하게 1조 7천억 잡읍시다. 자, 이때 따상상에 대한 부분은 얼마라고 했죠? 2.2조 원. 여기는 3조 원. 자, 결론은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하면, 자, 2.2조 원이에요. 전날 따상상했을 때요.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부를 가진 기업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금을 운용하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폐배터리 사업부를 영위하는 성일하이텍입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쯤에서 위치됐을 때 대략적으로 1조 4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좀 훼손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하나 더요.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 아시죠? 치약 파는 회사입니다. 역시나 바이오 에너지. 예. 뭐 어떠한 동물에서 나오는 유기가스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디젤 사업. 그리고 폐식용유와 폐원유를 가지고 새롭게 에너지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려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7,400억이죠. 이게 한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8천억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얼마요? 1조 4천억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2조 2천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S 단석에 대한 시총이 형성된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미리 상장되기 전부터 계속 찍으면서 분명히 찍고 50만 원을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고 갈까요? 지난 영상? 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급락이 나오는 날짜에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다. 단기 거래를 하세요라고 해서 일단 이 투매가 나오는 부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대 주주 어제 오늘 장중 매도 중입니다. 남은 수량을 공개합니다. DS 단속은 룰을 따르네요라고 합니다. 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주가 빠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의 스톤 브릿지 물량은 종가엔 분명히 32만 1,000원이죠. 라운드 피어. 이쪽까지 끌어내리겠죠. 내일을 바라봅시다. 자, 내일을 바라봅시다.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내일에는 단기 거래라고 하죠. 정확히 31만 8천원을 찍고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훼손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종가는 33만 5천원으로 들어올립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규칙을 따르죠? 시가의 고가가 나오죠. 이때도 한 번의 차익 과정은 필요하다. 왜? 룰이니까요. 이때 스톤브릿지의 마지막 물량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대한 저가의 27만 500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궁금하시죠? 다 아실 건데요. 자, 10만 원에 받았던 분들이 있죠. 근데 장외입니다. 장외. 공모가 끝난 상태에서 장외에서 최고의 가격이 끝난 게 27만 원이잖아요. 그들의 수급이 이어졌던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라운드 피겨는 항상 지킨다고요. 그쵸? 자, 이런 룰을 이해하고 가야만 우리는 그들은 누굽니까? 물론 뭐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 또는 패시브 자금. 이거는 근데 기계가 이 심리를 배제하고 들어오는 거 차익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요. 시장이라는 부분과 규칙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성일하이텍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사업부. 그리고 플라스틱 사업부는 제외합시다. 자,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 이게 바로 애경 케미칼이죠. 자, 그러면 이 둘을 봤을 때 우리는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신규 상장주의 상장에 대한 5배에 대한 법칙을 알 수 있었고, 패시브 자금은 분명 이 규칙을 따라서 제가 만들었던 거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자, 성일의 폐배터리 사업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중요한 건 시장에서 1차원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터리, 폐배터리를 이용해서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디젤차 이런 겁니다. 니켈, 망간, 아연 이런 부분을 추출해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이걸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녹여서. 끝. 1차원적이죠. 실적이 그렇게 딸리지 못합니다. 근데 기관 비공개 IR을 했다고 했죠. 대주주가. 자, 어떤 내용을 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예. 우리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을 진출하겠습니다. 왜? 돈이 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요. 왜? 2차 전지 시장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단순히 수요가 좀 둔화됐을 뿐이다라고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했죠. 요 매출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애경 케미칼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라고 했죠. 이건 단순한 논리로는 캐시카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이야기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배변가스에서 나오는 동물의 배변가스는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유, 폐유 이걸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다. 캐시카우죠. 그러면 폐배터리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이 폐배터리 산업을 진출하겠다는 대주주의 의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번 맞습니다. 자, 이겁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제가 여기 참여석했고요. 그 자료집을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오늘. 예. 바쁘신 분들은 010-4822 자, 8706 대주주 IR 때 나왔던 기관들만 비공개 IR을 받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세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집은 이거 전부 다 전송이 될 겁니다. AI가 대신 보냅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폐배터리 사업부에서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IR 자료에 있습니다. 목표가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이 다 반영돼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중장기로 보자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나왔다고 했죠? 예. 전기차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중간에 충전하여라. 안 탈래. 두 번째는요. 비싸다 이겁니다. 사실 지금 6천만 원 정도에 되는 전기차인데 5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랍니다. 1,500만 원 듭니다. 10년은 타죠. 얼마? 3천만 원을 내야 돼. 9천만 원입니다. 이걸 누가 탑니까? 예. 기름값 아끼려고 했더니 기름값은커녕 배터리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이 폐배터리를 한번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600조 시장을 겨냥한다.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어떤 해석이 나오죠? 예. 요 사업부에 대한 매출액이 반영되는 순간 기업은 달라지겠죠. 근데요, 요 부분에서 하나의 모멘텀이 중간에 발생이 돼요. 뭘까요? 예. 예, 맞아요. 요 부분이 기사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컨트롤 타워를 누가 담당을 할 거냐에 따라서 600조 시장의 폐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강한 트리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 부분 정의해 놨고요. 두 번째 뭡니까? DS한석은 폐배터리를 인정하죠. 추정하죠. 근데 이 폐배터리 시장을 무시해버리는 종목이 나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에 룰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LS 머티도 역시나 따성상입니다. 주가 이름은 경고하죠. 자,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죠? 울트라 패커시티, 예, 울트라 캐퍼시티라고도 하죠.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뜻은 뭐다? 100만 번을 충전하고 방전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나온다. 폐배터리 쓸 필요 없어. 이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과 그 다음에 DS 단석에 대한 부분은 다른 흐름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오케이죠. 역시나 같은 룰과 같은 이 상대적인 반면 보게 되면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누구도 이 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영상들을 많이 봤겠지만.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필드에서 실제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을 20조 원가량 운용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패시브를 이 자금의 기계를 설정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10년 전에 제가 만든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도 유효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심화됐죠? 증권사 2군데밖에 청약이 안 됐을 거예요. 가족계좌 이용했을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주 받을 때 기관들은 3주 받죠. 왜?
이번에 공모 때 25%, 75% 기관들의 수량이 많았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기관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좋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죠. 그거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자료 정리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렵게 정리해놨습니다. DS 단석 1월 대응 전략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에서는 스톤브리지에 대한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건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단발성의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특수관계인, 즉 사모펀드도 하나의 특수관계인이죠. 오거래일 안내만 공시하면 되는 거라서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1월 1일도 노는 날입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이죠. 한 주를 받을 거 기관들처럼 세 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자,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입니다. DS,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업부에 대한 이해죠. DS 단석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들여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 49만원, 5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 맞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25일, 26일 주식타짜 안개수 단기 종목, 그쵸?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DS 단석 49만원의 매도, 50만원 라운드 피겨라고 적어놨죠. 자, 32만원대 매수 및 종가 배팅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8시 50분에 올려드렸죠. 영상을 찍으면서. 그쵸? 자, 이 부분은 50만원이라는 걸 돌파할 수 없다. 시장은 항상 규칙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왜 이유는요?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제가 올해 54입니다. 저보다 연령대가 뚜렷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이런 아픔이 좀 있고, 문자를 드린 분들은 물론, 대응도 하시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상장되기 전에도, 분명히 이제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취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몰라서 이런 걸 대응 못 했겠죠. 자,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64세 이상의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사실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콩보리밥에 밥도 비벼 먹고, 그리고 사실 뭐랄까요? 어려운 어떤 경제 위기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끈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지금까지에 대한 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도 우린 필요한 겁니다. 그쵸?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자료집 반드시 받아가시고, 제가 소통방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좀 보람인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동안 사실 경제 유튜버를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100만 명 구독자가 모이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잖아요. 금융권 30조 정도 운영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전략적인 자산 배분, 국채부터 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금, 요런 것들을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취하는 걸 하느라 시장을 이제 자주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반가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략처 보내드릴 거니까, 자,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제가 주식 투자의 길라잡이 한번 대드릴게요. 아시죠? 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혹시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DS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오타가 나게 되면 AI가 인식을 못합니다. 아시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문자를 잘못 보내서 3번 잘못 보내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주위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대신 DS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죠? 자, 오늘 일대 금요일인데 끝나면 오늘도 역시나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반대로 손실권에서 가지고 계시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걱정은 잊어버리십시오. 매도할 주식은 아닙니다. 현재 구간대. 알죠? 자, 시장을 바라보고 업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탑다운 방식에 대한 것과 패시브 자금에 대한 흐름, 그리고 아까 말했죠, 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규 상장주 우리가 또 나올 테고 이 DS 안석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알아야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죠. 올랐다 빠지는 것도 손실이죠. 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시고, 여러분과 한번 소통방을 만들 거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